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이 월드컵 예선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또 주말 경기들 공유를 또 드렸었는데 고배당이 또 아쉽게 한 폴락이 좀 나왔습니다. 어, 이제 강원이었죠. 강원의 무승부나 이탈리아의 오버는 적중이 됐는데 미국이 졌어요. 파나마한테. 좀 충격적인 결과가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매치 기간에 성적이 좀 좋진 않은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승무패가 시작을 하고 또 주말 프로토 공유는 또 A매치 경기들이 아니라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란 대 한국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의 세유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도 침투하는 모습들이나 제공권도 좀 좋은 편이고요. 개인 능력들도 좋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시리아와의 경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답답했고요. 결정력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고 황희찬이 지속적으로 잘하다가 이번 A매치 때는 좀 그 찬스들을 좀 날렸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이라는 팀이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이란이 라인을 내리는 팀에 속하진 않죠. 그래서 한국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공간들이 좀 있는 이란 상대로 저는 그 부분에서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역습에서의 찬스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지어 주기에도 한국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란이 공격적으로 좋긴 하지만 제공권도 좋고 침투하는 부분들도 좋은데 지금 한국에는 수비 라인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란의 공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0대0 내지 이란이 선제골을 넣더라도 또는 한국의 역습 한 방으로 선제골을 넣고 이제 좀 무승부가 되는 그렇게 1대1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공격이 나쁘지는 않지만 한국의 수비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한국의 이런 결정력과 두 팀 다 지금 어쨌든 강팀이 두 팀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조별 예선에서는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조별이 아니라 이제 예선전에서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조금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핸디캡 패배, 한국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오만 대 베트남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 승 쪽이지만 무합 해외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 오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놀랬어요. 이 팀이 일본을 잡아냈었다라고 그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경기력이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고 그래서 측면에서의 공격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오만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상대로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측면에 대한 크로스나 볼 처리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 봤던 경기가 이제 상대팀이 호주였습니다. 제공권이 좋은 호주라서 조금 더 그랬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팀 축구를 좀 하는 팀이고 역습이나 침투에서의 모습들이 좋고 수비는 좀 공간이 많습니다. 크로스에 대한 불안함도 가지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저는 오만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배당에서도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사실 오만과 이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 밀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오만이 일단은 저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이 저는 이 중국과의 경기 때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했었는데 두 팀 다 좀 수비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만이 조금 더 앞서긴 하지만 베트남도 중국과의 경기 때 그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베트남이 지금 예선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데 이번 타이밍에는 연패를 끊고 무승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상대팀이 오만이라면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베트남과의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는 오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팀 다 말씀드렸듯이 수비가 좋진 않아요. 근데 오만이 공격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베트남도 이런 팀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의외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오만의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만의 핸디캡 패배, 베트남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 중국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포르토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좀 나쁘진 않은 팀이고 전방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전방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중국의 수비 상대로 저는 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경기력을 좀 살펴보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중앙에 대한 그런 공간들도 있고, 공격적으로 본다면 이 우레이를 활용한 이런 모습들이나 활용한 그런 침투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상대팀이었던 베트남이 좀 수비가 좀 불안해서 그랬던 부분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라면 저는 좀 중국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력 역시 좀 강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좀 대승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좀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수비 정도라면, 물론 중국도 저는 득점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이 베트남과의 경기 때 그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중국의 수비를 봤었을 때 사우디의 대승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비적으로만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핸디캡 승,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잉글랜드 대 헝가리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잉글랜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고 경기력이 좀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상대가 헝가리이기도 하고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지금 그 폼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서 그 부분이 좀 전방에서의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수비에서의 모습들이나 이 오버래핑이겠죠. 그래서 사이드백들의 오버래핑이나 이 전방에서의 뭐 스털링이나 뭐 글릴리시나 뭐 그런 이 좌우측에서 산초나 뭐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저는 이 자원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운 점을 뽑자면 좀 수비의 주력이 좀 느린 부분에서의 그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 사이드백들이 좀 오버래핑을 활발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헝가리가 이것을 노릴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헝가리라는 팀 자체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비 후역습의 전형적인 그 약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근데 이런 전제는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수비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수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공간들이 좀 있고 중앙이나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잉글랜드가 저는 뭐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좀 의아한 게 배트맨에서 이 핸디캡 기준을 마이너스 2점을 줬어요. 잉글랜드에게. 그렇다면 정상적인 이 언어버의 경기라면 이 경기가 기준점이 2.5점이 아니라 3.5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2.5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 언어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3.5점이었으면 당연히 언더를 가져갔을 것 같고 2.5점이라서 사실은 오버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잉글랜드가 지금 결정력이 지금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헝가리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경기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2.5점이 기준점이라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배지만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기 좀 의심해볼 만한 필요성이 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헝가리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잉글랜드가 좌우에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은 많지만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케인의 부재는 좀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점 기준으로 본다면 헝가리가 좀 프랜승까지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치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이란의 언더, 2번은 오만의 오버, 그리고 3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승, 4번은 잉글랜드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지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언더, 두 번째는 오만의 핸디캡 패,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5.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내일은 좀 방송을 쉬고 수요일에 EPL 초안으로 또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